자, 오수연 기자. 네. 주말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오수연 기자. 자,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조선업체들이 속속 그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죠. 예. 네. 그 실적 이제 기대가 사실 컸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뭐 드릴십이랄지 해양플랜트, 뭐 LNG선 이런 고가 선박을 잇따라 뭐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이나 모든 어떤 업계 관련 관계자들이 그 상당한 실적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다소 그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와서 네.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이 푸판 가격, 철강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지난 4월 달에 포스코에서 올렸죠. 그 철강 가격을 16만 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부담으로 이게 감소로. 예, 네, 분석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조선업체들 실적 좀 어떻습니까? 대략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업계 이제 1위인 현대중공업이 그 2분기 단독 재무제표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이 5,388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가량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매출은 15%가 늘었거든요. 영업이익도 6,700억 원으로 10% 줄었고, 예. 현대중공업에서는 순이익이 이처럼 감소한 것을 역시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예. 이렇게 이런 얘기군요. 간단하게 이제 삼성과 대우조선해양도 말씀드리면요. 네. 삼성 경우에도 매출은 5.4%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역시 7.2% 감소했고요. 네. 대우조선해양은 12.6% 매출 늘었는데요. 당기순이익이 3.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상보다 많이 저조한데, 근데 올해 소식도 좋았고 네. 목표치도 거의 달성했다고 들었는데 실적은 왜 이렇게 네, 좀 부진한 거죠? 궁금하네요, 진짜. 예. 좀 예.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 후판 가격에 따른 원자재 그 원가 부담 상승, 두 번째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 그리고 이 업황의 화랑에도 불구하고 그 선가, 배 가격이 그 불황일 때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점.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도 이익은 그렇게 늘지 않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포스코가 지난 4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16만 원 철강 가격을 톤당 올리면서 후판 가격이 95만 원에서 톤당 111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원가가 약 최대 9% 정도 원가 늘어났고요. LNG선과 드릴십 원가가 최대 한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후판 가격 상승은 사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예. 환율 이것도 좀 어떤 핑계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많이 해지를 한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예, 근데 그 전체 뭐 100% 물량을 다 해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한 20-30% 정도는 해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환율이 뭐 아시다시피 올 연초에 한 1,120-13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유지를 하다가 이제 얼마 전이었죠. 최근에 35개월 만에 장중한 때 1,050원 깼죠. 내려갔죠. 네. 예. 이런 글로벌 달러 약세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업체들 이익 감소도 불가피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민환 씨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좀 여쭤봐 주시죠. 앞서 말씀하신 원재료 가격 급등하고 환율 하락 외에 또 다른 뭐 부담은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선업 상황은 그 2007년 그 조선업 최대 화랑기가 다시 도래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데요. 다만 배 가격 그러니까 그 클락슨 조선업 분석 기관인 클락슨에서 발표한 유저선 선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988년 100월 성과를 100으로 정해가지고 내는 건데요. 이게 2007년 최대 화랑기 때 175까지 갔는데 2007년 175, 2008년 185까지 갔다가 2009년 151로 하락했고 지난해 140이었고 지난달 성과도 142로 성과가 전혀 상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만큼 이익이 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사들이 그렇게 많이 높게 가격을 쳐주지 않는다. 그렇죠. 여전히. 예.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그 조선사들이 뭐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좀 그것도 역시 수익성이라든가 워낙 이제 수주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이 좀 투자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현대중공업 오늘도 이렇게 약세입니다. 약세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뭐 선가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중공업 조선 주식들이 한 번 움직이면 무섭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뭐 이렇게 추랑추랑한 폭이 커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수연 기자와 함께 그 신영증권의 그 엄경화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어떻게 그 전망을 하시고 대응을 세우고 계신지 대응 전략을 짜야 할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엄경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기고만장 기자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실적 부진, 우리 오수영 기자가 좀 실적이 실망스럽다 정리를 했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이런 그 수익성, 이익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회복될까요? 일단, 이번 2분기 정도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수주했던 저가 물량들이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아마 마진율 측면에 있어서는 안 좋은 상황이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도 정체가 되는 시기가 내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선주 주가 조정도 그때까지 이어질지가 좀 궁금한데요.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2004년대랑 상당히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때도 현대중공업이 뭐 4만 원대에서 15,000원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심지어 업체들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선가가 많이 오르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가가 아주 경쟁적으로 빨리 오른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오늘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수주 물량을 보면 기존에 계속 2억 달러로 계약이 되던 그 LNG 선박 4척을 수주를 했는데 총 금액이 지금 8억 불이 아니라 8억 5천만 불 정도로 계약이 됐습니다. 아주 소폭 상승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이익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가 오래되지만 성과가 상승하고 수주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반등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이 조선업체들 그 집중 휴가제 기간입니다. 아마 8월 둘째 주 정도까지 상당히 영업을 오랫동안 쉴 텐데 이 시기에는 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뭐 선가도 지금 의미 있게 처음 오르기 시작한 상황인 것 같고 하반기에 뭐 얘기되고 있는 수주 물량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주가는 요번에 조정기를 벗어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대응적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구간인지 최선호주와 함께 조선주 투자 전략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당연히 요즘 같은 시기가 이제 저가 매수를 꼭 들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중으로는 아마 크게 뭐 수주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주까지 긴 휴가기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수주가 살아나고 이번에 대우가 선가를 올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4년 2분기부터 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쟁업체 대비 빠른 인도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올라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취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낙폭이 상당히 큰 대우와 현대중공업을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김민환 씨. 얘기 들어보니까 좀 수긍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선주 최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가. 네. 말씀은 수긍이 되는데, 현대중공업은 느낌은 좀 더 빠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차트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차트가 마음에 안 든다? 네. 우리 오수영 기자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밀리는데 이게 저는 좀 장기적인 전망 위주로 좀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한국 신용 평가에서 나온 레포트에 따르면은 오. 그 올해 그 국내 7개 조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을 한 12%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12%. 예. 근데 이게 그 올해까지 해서 2007, 8년 사이에 그 조선업 화랑기 때 수주했던 물량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부채로 잡혀있던 그 싸게 했던 매출들이 것들이 싹 들어오는데 이제 한동안 공백기였던 2009년 당시 10년께 내년부터 반영되는데 내년 이제 영업이익률이 아마 7.6 정도로 확 줄고 그 다음 해는 1%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화랑기는 아마 2014년 정도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1, 2년간 좀 영업이익률 관점에 보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선 반영될 수 있다 주가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당분간 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수는 좀 힘들다. 물론 이제 지금의 좀 잘 수주한 물량들은 나중에 이제 차를 두고 반영되는 거니까. 자, 그런 것도 같이 좀 염두하시면서 조선주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